예,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엔젤릭 리얼리티 세 번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DT 플레이트와 또 지구 대중 드라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엔젤릭 리얼리티 1에서 원에서 예시아에 대한 부분들 구조와 그리고 납치와 구조되는 장면들 보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충돌됐던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샤가 머카바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들, 상담 치료받는 부분들, 정신과 상담 받는 부분들이나 또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분들, 그래서 기분싸고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플로를 앓게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는 우리가 엔젤릭 리얼리티 2에서는 차원간 자유세계 연합과 그 다음에 가디언 동맹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거대한 조직인지 행정 레벨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6차원 시리우스 아주로라인에서 사난다 예수가 화신했다라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6차원에서 화신한 가디언이었던 거죠. 가디언이었던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사난다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세컨드 커밍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 근본적인 의미들까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대중 드라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유사일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왜 이게 지금 2001년 자료인데요. 이 매뉴얼이 지금에 와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 대중 드라마의 어, 핵심은 심리전이죠. 핵심은 심리전이고, 그 다음에 인지전입니다. 심리전이고, 인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이제 왜곡을 하고, 인지를 조작을 하고, 심리를 왜곡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홀로그램 삽입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 잠재의식에 우리 블랙 심장을 통해서 네 개의 섀도우가 이제 박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부정적 자아가 증폭되게 되면은 섀도우가 강화가 되고 섀도우 강화에 의해서 그 히트팀, 태그 팀들에 의한 FA의 접촉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레시아 화염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메타트론 씨앗 원자들이 이제 타버리는 거죠. 얘네들을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심장들까지 이제 부수게 되면 우리가 좀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잠재의식들 부분들이 정화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심리전, 인지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대중 드라마의 핵심은 이들이 심리와 인지를 왜곡하는 전술들은 너무나 이제 밈이라든가 뭐 문화, 예술을 통해서 파고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한데요. 사실 여기 이들의 FA 드라마에 이제 말려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양극성 게임입니다. 이 양극성 게임 때문에 말려드는 거라서 이 피해자 가해자 게임이죠. 피해자 가해자 게임, 피해자 가해자 책망 게임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더 오늘 살펴보면서요. 네, 시대트 플레이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양극성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서 완벽하게 자유화지는 어, 것이 FA 덫에 말려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용들 보겠습니다. 보이저 시리즈 책들에 포함된 정보, 카타라 바이오 스피릿 힐링 시스템, 영혼의 유형적 구조, 가속화된 바이오 스피릿 진화 프로그램, 합법적인 가디언 동맹의 스피커원 접촉을 통해 만들어진 관련 자료들은 고대 기록들의 번역이다. 이러한 고대 기록들은 클로이스터, 도라, 튜라, 플레이트 도서관인 시디트 플레이트들이라고 불리는 12개의 실버 금속 디스크 세트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클로이스터는 이게 사제들이 묵고 있는 회랑,
수도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밀도, 3밀도죠. 2밀도, 3밀도에 있는 우리의 상위 사제들, 상위 수도원들, 그들의 이제 기록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죠. 2밀도, 3밀도의 역사들을. 그리고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12개의 CDT 플레이트들은 전자기적 스칼라 스탠딩 파동 형태의 암호화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한 홀로그램 기록이고 저장과 전송 장치들이다. CDT 플레이트 도서관으로부터 데이터의 전송은 특별한 주파수 전송 게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디스크들은 활성화돼서 선택된 홀로그램적, 청각적, 시각적 또는 디지털 번역 형태로 축적된 데이터를 방출한다. 12개의 CDT 플레이트들은 2밀도 시리우스 B 행성의 유기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핵을 둘러싸고 있는 줄무늬의 셀레나이트 수정 결정의 형태로 제작되어서 지구의 유기적인 하이브리드 금속, 실버, 합금, 복합물에 감싸져 있다. 어렵습니다. 시리드 플레이트들은 이밀도 시리우스 B, 가디언 동맹의 6인장 의회와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복합체의 6차원 시리우스 B의 6차원 스타게이트 가디언들 아래서 전체적으로 아주라이트 또는 이하니 종족들로 불리는 타라의 우루 사제들과 아주라인 의회의 마하라치 시리우스 블루인간 성베라인 종족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BC 24만 6천 년의 CDT 플레이트들은 우르타이트가 설립자 종족들의 에메랄드 성약, 공동 진화 협정, 평화 조약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시리우스 B의 아주라이트 종족들에 의해서 현대 인간 혈통의 씨앗 종족인 우르타이트 인간 종족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CDT 플레이트들은 우리 타임 매트릭스의 세 개의 주요 설립자 종족들인 오밀도, 엘로헤이, 엘로힘, 에메랄드 오더와 세라페이, 세라핀, 골드 오더와 브라라마, 아메티스트 오더의 멜기세덱, 크로이스터, 브레뉴에 의해서 우리의 15차원 타임 매트릭스의 종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실제적이고 육체적, 영적 진화의 발전 가르침들에 대한 방대한 암호화된 학술 서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프리덤 티칭이죠. 프리덤 티칭이 CDT 플레이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학술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프리덤 티칭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CDT 플레이트에 포함된 가르침들은 마지막 생명 파동이 9,500억 년 전에 파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타임 매트릭스의 생명 진화의 전체 진화적 역사를 망라한다. 역사 기록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문과학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은 본질적, 동시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가능한 경험적 행동의 명백한 가능성들을 형성하는 진화적 발전의 상호 연결된 주기들의 다중 세트로서 존재한다. 이 부분들은 많이 이제 숙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 CDT 플레이트들은 또한 차원간, 은하간, 시간간 종족들과 인간의 진화적 발전의 많은 다양한 경로의 미래 기록들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의 현재 시공간 연속체에 행해지고 있는 자유의지 선택들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의지 선택들로부터 그 가능성 영역이 버드자 중심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가능한 미래들이나 미래의 경험적 잠재력들로 존재하는 진화적 발전의 1차 타임베이터들에 대한 우리의 현재 순간들의 선택들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시공간 공동 좌표로부터 나타나는 미래의 시간 연속체로서 현현한 형태로 지각하게 될 가능한 진화가 어떤 라인인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미래 라인들을 이제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부 지구의 드라마가 이게 결정되지 않았다. 2001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대중 드라마에 어떻게 휩쓸리느냐, 그 양극성 게임에 말려드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VV 게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미래는 이제 긍정적인
타임라인을 타게 되겠죠. 예, 우리의 현재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CDT 플레이트들은 설립자 종족의 창조 역학들, 그 다음에 유니버스 우주의 통합장 물리학, 그 다음에 하나의 법칙, 예, 내면의 크리스트의 신성한 영과학의 상승 머카바 훈련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교육적 기록들을 포함한다. 예, CDT 플레이트들은 또한 설립자들의 역사와 세부 사항들, 그 다음에 에메랄드 성역의 공동 진화, 협정, 예, 평화 조약에 관련된 또 에메랄드 성역에 관한 인류의 역사적 관계를 포함한다. BC 24만 6천 년에 에메랄드 성역의 재성명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CDT 플레이트들은 템플라 역학, 행성, 은하, 유니버스 우주의 스타게이트 역학의 마스터들, 그리고 DNA 형판 재생, 형판 생체 재생, 카타라 핵심, 형판 치유 기술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스터들의 가르침들은 원래 인류가 가디언으로서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복합체의 수호자로서 본래의 창조 이음을 안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의 엔젤릭 휴먼 종족에게 제공되었다. 지금 공부하시는 대부분들은 지구 엔젤릭 휴먼 12개의 DNA 형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활성화됐다고 하면은 예시처럼 우리도 납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카르마에 섞여서 일반 FA하고 섞여서 같이 살았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CDT 플레이트들은 BC 24만 6천 년, 24만 6천 년 우르타이트 종족들에게 주어진 이후 지구상의 인간 진화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CDT 플레이트의 일부의 첫 번째 서면 번역은 BC 24만 6천 년 CDT 플레이트를 받으면서 지구의 우르타이트 인간 종족에 의해 이루어졌다. CDT 플레이트의 첫 번째 서명 기록들은 총체적으로 마라타라고 불리는 거대한 책들의 모임이었다. 마라타 문헌은 590권에 이르며 50만 페이지죠. 50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상의 압축된 문헌 필사 모음이었다. 마라타의 필사들은 이밀도 타라 문명 가운데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바삭하고 반투명한 모조피, 벨럼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닮은 내구성이 있는 직물지의 형태의 손으로 작성되었다. 이런 번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하라타의 책들은 현대의 완벽한 재본과 유사하게 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형식의 양각으로 가죽에 새겨진 양장본으로 작성되었다. 원래의 마하라타 책들은 4밀도 에메랄드 오더의 엘로헤이 엘로힘, 아누아치, 고양이류 호미니드의 설립자 종족의 첫 번째 구술되고 서면으로 기록된 언어 형태인 아누아치 언어로 필사되었다. 이로부터 다른 모든 외부 언어의 형태들이 우리 타임 매트릭스에 출현했다. 12개의 CDT 플레이트는 BC 20만 8216년 템플라 전쟁과 이로 인한 극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우르타이트 인간 혈통의 보호 관리 감독 아래 지구에 보관되었다. BC 못하네요. 208216년에 극전환과 우르타이트 인간 문명의 대량 파괴가 있기 전에 바로 12개 CDT 플레이트 중 10개는 시리우스 B의 아주라이트 종족에 의해 회수되었고 아주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2개의 CDT 플레이트는 포함된 실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복합체의 12개의 1차 스타게이트에 대한 수동적 접근법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이중 목적으로 인해서 항상 많은 항성간 종족들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타게이트 수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CDT 플레이트가 했다는 거죠. 12개의 CDT 플레이트는 인장실드라고 불리는 12개에 해당하는 거대한 은색 디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장치의 일부다. 이 동시에 CDT 플레이트로 제작된 12개의 인장 쉴드는 이를 통해서 1에서 12차원의 은하들과 차원장들로 나아갈 수 있는 차원장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유니버스 우주의 템플라 복합체의 12개의 1차 스타게이트들을 수동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CDT 플레이트를 둘러싼 FA들의 과의 이제 계속 전쟁들이 있었던 거죠.
차원간 주파수 전송 능력을 위해 설계된 이 12개, 12개의 CGT 플레이트들은 원격 위치에서 인장 쉴드들과 해당하는 유니버스 우주 스타게이트들을 수동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 12개의 CGT 플레이트 디스크들은 12개의 인장 실드의 활성제 촉매제로 역할을 하고요. 추락한 존재들이 손에 들어갔을 때 CGT 플레이트의 인장 실드 기술은 유니버스 우주의 황폐, 이런 약탈한다는 거죠. 얘를 이 타임 매트릭스에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CGT 플레이트들은 가능한 최고 등급 보안 아래 있게 되었다. 오밀도, 에메랄드 오더의 멜기세덱 클로이스터, 엘로헤이 엘로힘 브레뉴, 그들의 1차 가디언, 유니버스 우주 봉사 기관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봉사 기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하고, 차원간 자유세계연합, 그 다음에 가디언 동맹의 12인장 의회들 해가지고 우주 봉사 기관들이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대신해서 CDT 플레이트 인장 실드의 보호는 시리우스 B의 아주라인 의회의 아주라이트 종족들에게 위임되어 왔다. 지구의 우르타이트 인간 역사, 인간 혈통에게는 BC 24만 6천 년 CDT 플레이트들과 인장 실드들의 보호가 위탁되었다. 지구에 위탁되었다가 뺏겼네요. 이때는 인류가 우르타이트의 에메랄드 성약의 재성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유니버스 우주 템플러 복합체의 적극적인 공동 가디언으로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을 때였다. 임명되고 맡겼는데 또 추락을 했네요. 예. 가디언 동맹의 6인장위의 시리우스 B의 아주르라인 의회는 BC 20만 8216년 그들의 보호 아래 12개의 CT 플레이트 중 10개를 회수했다. 12개의 CDT 플레이트 중 2개와 12개 인장 실드 모두는 이 시간 이후 인간 진화 과정에서 지구상의 FA 군단들과 다양한 경쟁하는 인간들 손안으로 넘어갔다. 1600년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우리는 이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1600년대에 아주라이트들은 잃어버린 CDT 플레이트 중 하나를 확보했다. 1999년 11월, 정말 최근이죠. 25년 전이니까요. 한때 템플라, 정확히 지금 25년 되네요. 11월이니까. 이 템플라 기사단 종족에 의해서 증언의 테이블로 불렸던 마지막 CDT 플레이트는 아틀란티스 세대로부터 CDT 플레이트를 소유해왔던 현대의 프리메이슨 패밀리 라인으로부터 아주라이트들에 의해서 회수되었다. 이게 현대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일들이 지구상에서 현대 시점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12개의 인장실드는 아직 지구상의 다양한 숨겨진 위치들에 묻혀져 있다. PC 20만 8216년 대격변 시간 이후에 시리우스 B의 아주라인 의회의 아주라이트 종족들은 지구에 진화한 인간 문명들에 대한 CDT 플레이트로부터 번역된 지식의 분배품을 제공해왔다. 주기적으로 제공해왔다. 이제 하늘이 배포해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신의 결정에 의해서 디스펜세이션, 분배품을 우린 받은 거죠. 선물을 받은 겁니다. CDT 플레이트의 번역들은 진정한 CDT 플레이트의 번역들이 FA 방문자들과 타락한 인간 파워 엘리트의 경쟁하는 분파들에 의해서 종교적 지배 도구마로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파괴되고 왜곡되기 전까지 지구의 모든 종족들에 대한 정통의 영적 가르침 전체의 첫 번째 토대였다. 그러니까 이 CDT 플레이트의 번역될 때마다 더더욱 이 FA들에 의해서 이 번역들이 얼만큼 손상되고 왜곡되고 변질됐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리얼리티를 아레아스에서 재판매하면서 정말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됐는지 시리얼 넘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조금 조금씩 바꾸는 거죠. 진실들을 왜곡을 하고. 그래서 매 시대의 아주라이트들은 CDT 플레이트 번역을 다시 돌려주고 3명의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은 3명의 CDT 플레이트의 번역자 또는 스피커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시리우스의 아주라인 의회의 마라치 종족 라인을 통해서 지구상의 인간 인디고아의 성배 라인으로 화신한다. CDT 플레이트의 첫 번째 스피커는
아주라이트들과 오르의 사제들과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을 위한 멘토로서 역할을 한다. CDT 플레이트의 첫 번째 스피커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번역인 CDT 플레이트의 번역을 위한 계약을 유지하고 CDT 플레이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위 세트의 페이세이프 열쇠 코드들을 보유한다. 그냥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음, 3명의 CDT 플레이트 스피커는 언제나 동시대에 태어나서 서로 밀접하게 협력적으로 일하며 그들이 12년 이상의 위임받았던 CDT 플레이트 번역들을 지구상에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다. 12년간의 활동들을 약속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 형상으로 화신한 에메랄드 오더의 구성원들로 위임되는 단지 3명의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을 선출하는 전통은 CDT 플레이트 번역의 의도적 순도와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아주라이트 종족들에 의해 채택된 보안 대책이다. 더 나아가 페이세이프 보안 대책 때문에 오직 스피커 1 계약은 CDT 플레이트들과 관련된 템플라 기계 역학에 대한 직접적인 열쇠 코드 접근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2011년 8월 8일 가디언들은 지구 행성의 최종 충돌 템플라 점령 드라마의 점진적인 강화 확대에 대응해서 스피커 1의 페일세이프 열쇠 코드 활성화에 참여했다. 이때 이제 노미코드 활성화되고 페일세이프 일어나면서요. 예, 본격적으로 스피커 1의 페이세이프 열쇠 코드 활성화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티스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세 번째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는 토트라는 이름의 니비로 아는다케 아틀란티스 인이었다. BC 22,240년에 토트는 CDT 플레이트의 한 개 중 일부를 구두 번역하여 아틀란티스 문명의 특정 부분에 가져오기 위해서 에메랄드 성약의 멜기세덱 클로이스터와 아주라이트 종족들에 의해 위임되었다. 이 기간에 토트는 니비루 아누나키 지배 아젠다를 따르며 CDT 플레이트의 부분을 서면 형태로 번역하면서 에메랄드 성약으로부터 이탈했다. 이 문헌은 토트의 에메랄드 태블릿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 에메랄드 태블릿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태블릿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연금술에 관련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딱 태블릿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 토트가 이제 구두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 서면 번역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두 번역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도 구전하는 거죠. 계속 정확히 외우고 암기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서면 번역을 하게 돼 버리면 누군가 여기 자신의 의식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필터링하고 변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완 대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토트는 또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토트가. 예,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이게 레무리아 아틀란티스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카르마를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토트는 에메랄드 태블릿을 이후에 타락한 아틀란티스의 아누 멜기세덱 사제들에게 제공해서 BC 9558년 아틀란티스 섬들의 최종 파괴로 절정을 이르게 했고 수메르 문명의 식민지화 이후에 인간 진화에서 순차적인 카오스 상태를 만들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 노아의 방주 사태까지 일어나고 아틀란티스가 완전히 이제 섬들이 다 지금 연결하고 있는 지역들 있죠. 로아스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그 섬들 완전 파괴 절정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수메르 문명 6천년, 4천년에 이어지는 지금까지 카오스 상태를 만들고 있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BC 2040, 2040년 전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개인이 있었는데 지구로 CDT 플레이트의 번역을 가져오려고 또 다른 시도가 있었고 그는 그 시대에 CDT 플레이트의 두 번째 스피커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에녹이 이제 성경적으로 유명해서 그랬는지 이 부분만 다루고 있네요. 에녹의 CDT 플레이트의 번역들은
이걸 완성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마하라타에 포함되었던 아멘티의 책, 엔젤릭 로스터, 드래곤의 책으로 세 권의 역사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스피커 활동을 해도 완벽하게 이 책을 다 남기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실패한 거를 보면은 나머지 스피커들이 활동을 해도 이게 책으로 역사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BC 10년에 세례 요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슈아, 사난다 멜기세덱, BC 12년 출생했다고 했죠. 미리암 3명의 SNF파 CDT 플레이트 스피커들은 전체적으로 CDT 플레이트로부터 추가로 9개의 책들을 번역을 했고 합법적인 정통 기독교 교리로 만들려고 계획되었던 원래의 토대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슈아 사난다 멜기세덱이 왔던 이유는 마라타의 진정 기독교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교리인데 들어가 보면 붓다의 크리스트 붓다가 되는 부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계 종교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책들에는 제시와의 6권의 과정에 대한 책, 프로세스에 관련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자아 발생적인 상승력학, 또 핵심 형판 생체 재생, 지도와 열쇠의 책, 그리고 지구의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들과 행성의 템플러 복합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매뉴얼이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예시아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제시화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시화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이제 미리암과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 자고요. 제시화는 나중에 오는 자입니다. 미리암의 번역들은 한때 마르타 문헌에 번역되었던 설립자들의 에메랄드 성향 모델 위에 구축된 문화 구조를 묘사하는 클로이스터에 대한 세 권의 책이었다. 세례 요한의 템플라 역학의 책들은 그가 CDT 플레이트 번역을 완료하기 전에 살해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다. 목이 잘려서 숨지게 됐죠. 에녹과 제슈와 미리암의 책들은 중요해서 이렇게 에녹, 제슈와 미리암 책들을 이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정통 SNF파 성배 라인의 가르침들을 의 일부였던 15개의 잃어버린 성경책들 중에서 12개를 보여준다. 우리가 이 12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SNF파 가르침들은 신성한 성경으로 제시할 종교의 통제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저 325년에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제 외경으로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정경으로 채택을 하고 또 그것까지도 또 조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탄압을 하다가 너무 이제 구차원 여호와 예수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탄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는 이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정책을 바꾼 거죠. 이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SNF파 가르침의 흔적들을 다시 수집해서 새로운 정격으로 만드는 신성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했고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기독교들 그때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왜곡의 현장은 지금 천주교에서 가속화되고 있고, 기독교 성경도 뭐 마찬가지로 반 이상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프랑스의 카타리파는 로마 교회가 AD 1244년 카타리파의 몰살을 명령할 때까지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따른 인물을 드립니다. 토트야 배신의 아이콘들이 이어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도미니코 사제가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카타리파가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원정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회유했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죽여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 방법을 2002년에서 4년 동안에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페미니스트 책들 권한 그룹들이 있었고, 제가 페미니스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누명이 아니죠.
누명이죠. 누명이고 이런 것들 씌워가지고 예, 강의가 다 끊어지게 이제 만드는 이제 사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방식 자체가 처음에 회의하고 나중에 이제 뒤통수 치고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요. 제가 페미니스트가 될 리도 없고 PC 추종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직 의식 공부 또 진리 공부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시와 미리암의 본래 에세네파 기록들의 일부를 보유했고 그들의 소멸, 죽음 전에 카타리파는 그들이 소유해왔던 12개의 인장실드 중 하나와 함께 진정한 에세네파의 기록들의 일부를 숨겼다. 이러한 유물들은 3명의 스피커 개인들이 CDT 플레이터의 현재 위임된 번역을 완료하게 되면 현 시대의 3명의 CDT 플레이트 스피커들의 가르침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침내 현대 시대에 발견될 것이다.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타리파의 몰살, 카타리나, 노래 나온 게 이겁니다. 이들 비아냥거리는 거고요. 도미니크 다시 유행시키는 거, 도밍고, 플라시도 도밍고 다 같습니다. 도밍고 이름 쓰는 게. 고대 시대의 다른 CGT 플레이트의 번역은 힌두, 중국, 티베트, 아프리카, 이집트, 마야, 잉카, 켈틱, 드로이드, 성배 라인들로 태어난 스피커들을 통해서 배포되었다. 초고대 시대 이래 매 지구 문명 안으로 심어진 모든 CGT 플레이트의 번역들은 파괴, 왜곡의 같은 운명을 겪어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오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BC 20만 8216년 이후에 CDT 플레이트의 번역들은 지구 인류가 다음으로 예정된 스타게이트 개방 주기, 항성 활성화 주기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라이트 종족들 우르의 사제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주어졌다. BC 20만 8216년에 실패한 항성 활성화 주기에 이은 다음 항성 활성화 주기 동안에 지구의 엔젤릭 휴먼 종족은 지구의 손상된 행성 템플라 복합체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라이트와 에메랄드 성역의 가디언 종족들에게 총을 받을 것이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엔젤릭 휴먼이 깨어나서 이제 행성을 치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실제 라이트 워커들 해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의식을 깨운다는 게 형판의 주파수를 강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PBIS를 통해서 이제 지구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카타라 형판 자체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빛을 합성하는. 그래서 내가 의식을 깨우는 것이 지구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을 받게 된다. 2007년에 이제 대대적인 콜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항성 활성화 주기가 지구상에 이르게 될 때 인류는 또한 FA의 종족 지배로부터 지구의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엔젤릭 국가의 가디언을 평화롭게 도울 수 있도록 요청될 것이다. 예. 지금 아미트 전당 게이트 열리는 거하고도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다른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UIR이 결성되면서 FA들이 총 집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게이트들이 열리지만 에메랄드 성향의 재성명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동시 호스팅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형판까지 활성화하면서 시간 형판들이 융합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진행되고 있는 배경은 같지만 실제 이러한 일들은 같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C 22만, 22,346년에 모든 차원간 종족들은 지구상의 다음으로 가능한 항성 활성화 주기가 AD 2000년부터 2017년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FA들이요, 준비한 기간이 2만 년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이고 결사적인 거죠. 계속 불멸하면서 죽지도 않고 몸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 시간들을 쓰니 이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죠. 그들은 모든 기록들을 갖고 있고 불멸하면서 몸들을 옮겨가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모든 기억들이 삭제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와팀 스와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스와팀에 의해서 탄생부터 죽음의 시점까지 우리의 신변들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컨트롤러라는 영화가 15년 전인가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일주일 만에 이제 망했는데요. 그게 이제 천사들의 얘기였거든요. 인간들의 삶을 계속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나를 조종해. 그래서 이제 댓글 이제 그렇게 실리더니만 일주일 만에 이제 내렸습니다. 컨트롤러 영화가 천사들의 어떤 위계 질서를 이제 어떤 사업체에 비교를 하면서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스와팀의 역할하고 컨트롤러의 역할하고 똑같은데, 말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예, 기분 나쁘게. 음, 그래서 이제 스와팀, 일격을 가해주는 거죠. 예, 한바탕 일격을 가해주는 스와팀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들에 물들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메랄드 오더의 멜기스덱 클로이스터 설립자 종족들, 아주라이트 종족들, 에메랄드 성역의 국가들은 지구가 지금 개시하고 있는 2000년, 2017년 항성 활성화 주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안내될 수 있다면 조건이 붙습니다. 일어나게 될 그들의 계획된 대중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CD 플레이트의 번역들을 인류에게 돌려주고 있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중 방문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게이트들이 열린다는 건 대중 방문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 방문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중 방문을 하는 외계 종족들 중에서 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양한 그룹들이 우리의 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뒷부분에 그들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시대의 3명의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은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들에게 유임된 CDT 플레이트의 가르침들의 번역을 대중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2001년에 이 매뉴얼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10년, 11년 이상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제 12년 이후에 후반부부터 탄트리 오라트칭들이 이제 번역되는 것들을 스피커 2, 3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7년에서 12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항성 활성화 주기 동안에 지구상의 대격변의 지구의 변화들을 막을 수 있다면 AD 10년 두 번째 CDT 플레이트 스피커와 성경 속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알려진 남자 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시와 산한단 멜기세덱은 시리우스 B의 아주로 라인 의회를 통해서 다시 육체적 인간 화신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재림인 거죠. 제슈와 사나다 멜기세덱이나 지저스라고 주장하는 지구 드라마로 출연하는 어떤 존재들이나 차원간 방문자들은 주장하는 입니다. 자신들이 다 예수라고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외계 종족들이 있을 거다. 차원간 방문자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죠. 인간 대중 조작을 목적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꿈속에서나 뭐 하여튼 실제에서나 항상 FA하고 에너지하고 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말끝을 흐리고요. 완전히 자신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꿈속에서도 흐지부지 또 현실에서도 흐지부지하고 이제 그 도망치는 에너지들 당당하지 못한 에너지들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름을 못 밝히고요, 이들은 자신들을. 그래서 이 이름을 물어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들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히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그러니까 변장하고 위장하고 이제 파고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도망치는 거죠. 딱 알아차리게 되면은 당신 누구야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슈아는 그가 BC 12년에 했던 대로 시리우스 B의 아주라인을 통해서 인디고 차일드 아이 그다음에 이제 인펀트로 돼 있습니다. 유아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화신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면은 지금 몇 살일까요? 보통 한 30살부터 이제 활동들을 시작을 하니까요. 제시아도 그랬고, 붓다도 그랬고, 그러면은
2000은 뭐 이게 1년이니까 이게 30년이 이후가 되면은 예, 예, 다시 이제 정말 지저스, 제슈와 사난다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선빵을 치겠죠. 이 차원관 방문자들이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예, 제시와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된 귀환은 설립자들의 에메랄드 성향의 공동 진화 협정 평화 조약의 또 다른 재성명 안으로 공식적으로 전달된 초대를 통해서 에메랄드 성약의 은하간 가디언 엔젤릭 종족들과의 개방된 접촉의 개시와 차원과 은하간 공동체들로 들어가는 인류가 오래 기다려왔던 졸업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졸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3차원 지구에서 공부했던 걸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개방된 접촉들이 개시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차원간 은하간 공동체들로 들어가는 이러한 격변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이죠. 이게 이제 딜레이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2000년, 2017년의 항성 활성화 주기 동안에 대격변의 지구 변화들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진 거죠. 에피의 은혜로 막아진 거고 차원간, 은하간, 시간간, 가디언 종족들과의 개방된 접촉은 지구의 아멘티스타 게이트의 개방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 아멘티 전당 스타이게이트 개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만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개방된 접촉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들의 2012년 개방과 제시와의 2007년에서 17년에 앞서 예언된 세컨드 커밍의 재림, 대량의 엔젤릭 국가 접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들은 제시와의 AD 10년과 같이 활동했던 미리안과 세례 요한이 이전에 인간 형상으로 화신하는 것이 선행되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니까는 미리안과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리안과 요한의 화신들은 첫 번째, 두 번째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함께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커 2가 전생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암은 지금의 이에샤라는 거고 CDT 플레이트는 지금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에 점진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세 번째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여성으로 고대 시대에 힌두, 이집트, 아프리카의 화신 기간에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로서 이전에 봉사했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업데이트 되면서 나온 게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스피커 1의 페이세이프 열쇠 코드 계약에 대한 가디언들의 2011년 8월 8일 불가피한 활성화에 따라서 CD 플레이트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MCO의 번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대의 스피커 2와 스피커 3와의 계약은 2012년 5월에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때 이제 다시 설득을 했는데 안 한 거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현재 이날부터 스피커 2와 스피커 3의 계약은 더 이상 가디언의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날짜로부터 앞으로 모든 합법적인 가디언들의 번역은 스피커 1의 페이세이프 열쇠 코드 계약을 통해서 실행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은 5밀도, 오더, 엘로헤이 엘로힘, 시리우스 B 아즈라이트 종족, 오르의 사제들, 그 다음에 많은 차원간 자유세계연합, 가디언 동맹, 그 다음에 에메랄드 성약의 종족들의 요청으로 1999년 플로리다에 만들어진 기관이 설립된 멜기세덱 클로이스터의 아즈라이트 사원을 통해서 밀접하게 일한다. 지금 전신이죠. 아즈라이트 사원이 지금 이제 아리아스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25년 됐네요. 정확히 이제 활동 여원하고 이제 맞물려 떨어지니까. 3명의 CDT 플레이트의 스피커들은 예정된 2012년 아멘티 전당 스타게이트 개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즈라이트, 유니버스 우주 템플라 보안팀, 차원간 자유세계연합, 가디언 동맹, 설립자 종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CDT 플레이트의 에메랄드 성역의 기본 가르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에메랄드 성역의 부분들, 기본 가르침들, 프리덤 티칭들, 이론성의 법칙들, 그래서 이 에메랄드 성역의 이론성의 법칙들은 별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트리오라 티칭 오면서 이제 에피의 철학 부분들은 다 살펴봤거든요. 에피의 철학, 에피에 관련된 가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에피에 대한 관점들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에메랄드 성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017년 항성 활성화 주기 동안에 지구의 변화들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러한 이벤트는 오래 기다려왔던 앞서 예언되어 왔던 그리고 합일, 사랑, 자유, 깨달음의 시대 이게 진정한 뉴 에이지거든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인류의 계획된 그레듀에이션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일단 오로라 플랫폼들이 다 열려서 게이트들이 열려야 졸업을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부터 우리는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다루었던 에시안과 에시아나딘, 메린 캘러웨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그림들 보여드렸는데 이제 결혼할 당시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이제 엄청난 엘리트들이었고 뭐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스피커 3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험회사 뭐 이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 별로 좀 그랬습니다. 에메랄드 성역 번역하면서 이 에시아나 딘도 에이산이죠. 에이산 예, 에 대한 이 엘리트 의식들이 우리가 탄트리 오라티즘을 못 믿거나 또 내지는 이 계획이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헤이즈 에이샤나딘, 지금 이에샤. 그래서 이런 사진들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 많이 변했죠. 모습도 많이 변했고, 유전자 코드의 특정 부분들을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많이 변했고, 그래 여기 있네요. 저기 시리우스 아크투러스 대표 이렇게 이게 군복 차림처럼 보이잖아요. 우주선에서 자신들 그 이해샤근이 강의하면서 자신한테 어떤 타이틀을 주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이 영상은 좀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해샤의 어떤 유전자 부분들을 건드려서 지금 거의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못하고 그냥 모카바를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변화를 함께 겪고 있는 상태고 자신들이 이제 아스트랄 여행을 통해서 교육받았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디언하고 이제 FA의 본격적인 이 VS가 이제 양극성 시험이라고 오해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극성 시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 피해자 가해자 게임입니다. 우리 안에 섀도우 바디들 부정적 자아를 증폭시켜서 섀도우를 연결하고 있는 이 가해자 피해자 게임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거 이것이 이제 공부의 결정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이 구도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빅팀마이더 쓸 때도 그렇게 쓰니까요. VS 쓸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끊었다가 다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